모바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다행히 테스트를 돕는 도구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많아진 만큼 우리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도구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어떤 종류의 도구들이 있고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테스팅에 특화된 도구라면 몇 가지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양한 환경과 프로토콜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 디바이스 동작을 흉내낼 수 있어야 하며 시뮬레이션,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여러 OS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는 상황이나 다양한 위치, 네트워크 상태 등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구를 선택할 때는 우리 앱의 기능과 테스트 요구사항을 먼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보 도구들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여 우리 환경에 정말 적합한지, 사용하기는 편리한지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도구 자체 가격이 저렴하거나 무료라고 해도 이를 실제로 사용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신중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모바일 앱을 테스트한다고 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모든 도구가 쓸모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관리하고 결함을 추적하는 테스트 관리 도구나 결함 관리 도구, 요구사항 관리 도구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개발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빌드 도구, CI/CD 도구, 단위 테스팅 도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많은 모바일 앱이 서버와 통신하기 때문에 서버 측 컴포넌트를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던 도구들도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도구는 크게 상용 도구와 오픈소스 도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용 도구는 전문 업체가 만들어 판매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지만 비용이 들고 새로운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이 다소 느릴 수 있습니다. 반면 오픈소스 도구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특정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커뮤니티 기반으로 빠르게 발전하기도 하지만 지원이나 유지 보수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모바일 테스팅 분야에서는 다양한 오픈소스 도구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오히려 상용 도구들이 빠르게 변하는 모바일 기술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보입니다. 어떤 유형의 도구를 선택하든 단순히 상용이냐 오픈소스냐 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능, 지원 수준, 비용, 사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테스트 환경입니다. 모바일 앱은 매우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 환경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고려사항은 접속성입니다. 모바일 기기는 와이파이, 이동통신망, 블루투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신합니다. 따라서 테스트 시에는 접속 상태가 나쁠 때, 접속이 끊겼다가 다시 연결될 때, 네트워크 종류가 바뀔 때의 와이파이에서 LTE 5G로 전환, 앱이 데이터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을 시뮬레이션하거나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메모리 역시 디바이스마다 용량이 매우 다양합니다. 앱이 특정 디바이스의 메모리 용량 내에서 잘 동작하더라도 다른 앱들과 함께 실행되는 실제 환경에서는 메모리 부족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앱이 메모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메모리가 부족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장시간 사용 시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등을 테스트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도구를 선택할 때는 우리 앱의 기능과 테스트 요구사항을 먼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보 도구들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여 우리 환경에 정말 적합한지, 사용하기는 편리한지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도구 자체 가격이 저렴하거나 무료라고 해도 이를 실제로 사용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신중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모바일 앱을 테스트한다고 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모든 도구가 쓸모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관리하고 결함을 추적하는 테스트 관리 도구나 결함 관리 도구, 요구사항 관리 도구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개발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빌드 도구, CI/CD 도구, 단위 테스팅 도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많은 모바일 앱이 서버와 통신하기 때문에 서버 측 컴포넌트를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던 도구들도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테스트 환경에서의 성능 측정 결과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성능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환경은 실제 운영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간섭이나 트래픽 증가 같은 상황을 최대한 유사하게 구현할 수 있어야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통신 상태 변화가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테스트 환경에서 의도적으로 네트워크 접속 상태를 약화시키거나 타임아웃 오류를 발생시키는 등의 제어 기능이 중요합니다. 앱이 디바이스의 특정 역량이나 특성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 GPS, 특정 해상도 등을 활용한다면 해당 기능이 있거나 없는 디바이스 또는 다른 버전의 기능을 가진 디바이스에서 앱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테스트해야 합니다. 앱이 사용하는 디바이스 사양이 많을수록 테스트해야 할 디바이스 조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페어와이즈 테스팅이나
결정 테이블 같은 기법을 활용하여 테스트해야 할 조합의 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이 사용하는 데이터는 어디서 올까요? 서버 같은 백엔드 시스템, GPS 위치 같은 디바이스 자체 정보, 사용자의 터치나 텍스트 입력 또는 USB로 연결된 PC 등 다양한 원천에서 올 수 있습니다. 테스트 시에는 이러한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디바이스에 저장할 때 보안과 신뢰성이 적절히 확보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디바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무단 접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모바일 테스팅의 큰 어려움 중 하나는 테스트에 필요한 수많은 종류의 디바이스를 어떻게 확보하고 접근하느냐는 것입니다. 직접 구매해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기기 종류가 워낙 많고 계속 새로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안으로는 여러 기기를 갖춰놓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오픈 디바이스 랩, 불특정 다수의 일반 사용자에게 테스트를 맡기는 크라우드 소싱, 전문 업체가 제공하는 원격 디바이스 랩 서비스, 그리고 시뮬레이터나 에뮬레이터,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가상 환경 등이 있습니다. 직접 모든 기기를 관리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원격 랩이나 가상 환경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디바이스마다 사용하는 통신 프로토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테스트 도구, 특히 여러 사용자를 시뮬레이션하는 로드 테스팅 도구가 해당 프로토콜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테스트 대상 디바이스가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는지 미리 파악하고 사용할 도구와의 호환성 문제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시뮬레이터를 사용한다면 해당 시뮬레이터가 필요한 프로토콜을 제대로 모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앱의 유형 브라우저 기반, 네이티브, 하이브리드에 따라 테스트 환경 구성 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우저 기반 앱은 별도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어 이식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PC 환경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웹 앱은 모바일 화면에서는 글자 크기나 레이아웃 문제로 사용하기 불편하거나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웹페이지라도 브라우저 종류나 버전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고 모바일에서는 특정 플러그인에 플래시 동작하지 않는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브라우저 기반 앱은 모바일에 최적화되지 않은 경우 사용성과 성능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어떤 브라우저의 어떤 버전까지 지원할 것인지 명확히 하고 해당 환경에서 테스트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PC 환경과 모바일 환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브라우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바일 사용자들이 많이 쓰는 브라우저의 테스트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네이티브 앱은 특정 디바이스나 운영체제의 iOS 또는 안드로이드를 위해 만들어진 앱입니다. 해당 디바이스의 고유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적화된 성능과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지만 다른 종류의 디바이스에는 설치하거나 실행하기 어렵다는 단점 낮은 이식성이 있습니다. 네이티브 앱을 테스트하려면 해당 디바이스를 정확히 흉내내는 시뮬레이터가 있거나 실제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만약 적절한 시뮬레이터가 없다면 실제 디바이스에서 테스트해야 하는데 이는 비용과 관리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점유율이 낮은 디바이스나 새로 출시된 디바이스의 경우 테스트 자동화나 성능 테스트를 위한 도구 지원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자와 협력하여 어떤 부분을 시뮬레이터로 테스트하고 어떤 부분을 실제 디바이스로 테스트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이브리드 앱은 웹 기술 HTML, CSS, 자버스크립트 등을 기반으로 만들어지지만 필요한 경우 플러그인을 통해 카메라나 GPS 같은 디바이스 고유 기능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네이티브 앱보다는 이식성이 좋지만 앱 개발에 사용된 프레임워크 자체의 결함이나 디바이스 호환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여러 디바이스에서 테스트해야 합니다. 즉, 네이티브 앱과 브라우저 기반 앱의 테스트 고려사항을 모두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실행할 구체적인 플랫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디바이스, 시뮬레이터, 에뮬레이터, 그리고 최근 많이 활용되는 클라우드 환경까지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어떤 플랫폼을 사용할지는 개발자와 협력하여 프로젝트 상황에 맞게 최적의 조합을 결정해야 합니다. 실제 디바이스는 당연히 가장 현실적이고 정확한 테스트 환경을 제공합니다. 시뮬레이터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디바이스 고유의 문제점이나 미묘한 동작 차이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실제로 느끼는 경험을 평가하는 사용성 테스트는 반드시 실제 디바이스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모든 실제 디바이스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며 자동화 테스트나 성능 테스트를 구축하는 것도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사용성 테스트나 일부 기능 성능 테스트, 그리고 시뮬레이터 결과 검증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뮬레이터는 실제 하드웨어나 OS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디바이스의 특정 동작이나 환경을 흉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디바이스 제조업체에서 제공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직접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시뮬레이터는 실제 디바이스보다 확보하기 쉽고 여러 개를 동시에 실행하여 성능 테스트나 부하 테스트에 활용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디바이스와 완전히 동일하게 동작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기 전에 실제 디바이스와 비교하여 신뢰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기능은 정확히 흉내 내더라도 반응 속도가 실제와 다르다면 성능 테스트 결과 해석에 주의해야 합니다. 에뮬레이터는 시뮬레이터보다 더 나아가 하드웨어와 운영체제까지 포함하여 디바이스 전체를 거의 똑같이 모방하려는 도구입니다. 카메라나 특수한 센서 같이 하드웨어와 밀접하게 연관된 기능을 테스트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로 디바이스 제조업체에서 제공하지만 에뮬레이터가 정말 실제 디바이스와 동일하게 동작하는지 검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출처의 에뮬레이터를 사용해야 하고 가능하면 실제 디바이스와 비교하여 응답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모바일 테스팅 솔루션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실제 디바이스나 시뮬레이션 환경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테스트할 수도 있고 전 세계 여러 지역의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수많은 사용자가 접속하는 상황을 가상 에이전트를 통해 시뮬레이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상에서 다양한 네트워크 조건이나 프로토콜을 모의 실행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솔루션을 이용하면 직접 디바이스나 환경을 구축하는 부담을 덜 수 있지만 해당 서비스의 신뢰성, 얼마나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설정 가능한지, 그리고 보안 문제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모바일 성능 테스트 도구 역시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덕분에 수많은 디바이스와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접근성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좋은 도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효과적인 성능 테스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장에서 강조했듯이 실제 사용자들이 앱을 어떻게 사용할지 운영 프로파일화 시스템이 겪게 될 예상 부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테스트를 설계해야 합니다. 성능 테스트 도구를 선택할 때는 이 도구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얼마나 잘 만들고 추적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버와 디바이스 간에 오가는 데이터의 종류 GPS 정보, 이미지 등 데이터의 양과 빈도, 사용자의 접속 패턴, 시간대별 사용량 변화 등을 정확히 시뮬레이션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정보를 제대로 제어하고 모니터링할 수 없는 도구는 잘못된 테스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기존 성능 테스트 도구들이 모바일 지원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모바일을 타겟으로 한 새로운 도구들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필요성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테스트 자동화는 이제 모바일 테스팅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동화는 단순히 도구를 도입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자동화를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설계가 뒷받침되어야만 하고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가능해야 합니다. 모바일 테스트 자동화를 설계하고 구현할 때는 실제 사용 패턴을 반영하고 사용자와 디바이스와 서버 간의 상호작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테스트해야 합니다. 테스트 데이터와 스크립트를 분리하는 접근법 데이터 주도, 키워드 주도를 적용하고 필요하다면 실제 기기를 제어하는 기능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모바일 앱은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자동화 스크립트 역시 처음부터 유지 보수를 염두에 두고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테스트 자동화 코드도 하나의 소프트웨어처럼 버전 관리를 하고 품질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앱 개발과 동시에 테스트 자동화를 진행하여 지속적 통합 및 배포 CI/CD 파이프라인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테스트 자동화는 어디서 실행할까요? 실제 디바이스에서 직접 실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UI가 자주 바뀌거나 연결이 불안정할 수 있어 자동화 스크립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뮬레이터나 에뮬레이터 상에서 자동화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뮬레이터가 자동화 테스트 스크립트로부터 명령을 받아 실행할 수 있는 적절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물론 실제 디바이스에서의 자동화를 지원하는 도구들도 있지만 비용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많은 경우 시뮬레이터 활용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자동화 도구 지원 측면에서는 성능 테스트 도구와 비슷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시장에 많은 도구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며 모바일 환경에 얼마나 잘 맞춰져 있는지 앞으로의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도구 선택은 자동화를 실행할 테스트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지금은 시뮬레이터만 사용하더라도 나중에는 클라우드 환경을 도입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환경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러 디바이스나 시뮬레이터를 동시에 사용하여 테스트할 경우 각기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 정보를 하나로 모으고 상호 연관시켜 분석, 조정하고 통합된 보고서를 생성하는 기능이 중요합니다. 이런 기능이 부족하면
테스트 결과를 분석하는 데 많은 수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자동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입니다. 당연히 고품질의 유지보수 가능한 테스트 스크립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및 스크립트 작성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간혹 모바일 앱은 수명이 짧으니 자동화 코드도 대충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잘 만들어진 자동화 코드는 앱이 업데이트되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강력한 리그레션 테스트 기반을 제공하며 제품과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견고한 자동화 아키텍처 설계가 중요합니다. 모바일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이므로 자동화 역시 새로운 기능과 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최신 디바이스 기능을 지원하는 도구가 아직 없어서 직접 프로그래밍이나 스크립팅으로 그 격차를 메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직접 개발하기 전에 활용 가능한 도구가 있는지 먼저 충분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테스트 자동화 담당자는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이 필요합니다.